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국사. 이야기 한국사 39번째 시간. 오늘 제목이요. 조선의 경제. 와, 그것도 조세제도입니다. 경제사 딱 등장하고 조세제도가 부제로 달려버리니까 우리 친구들이 와, 오늘 어려운 얘기 하려나 보다 라는 느낌이 바로 오실 텐데요. 아니요. 경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로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의 근본이 됐던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그쵸. 토지, 조세제도.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세제도라고 하는 것은 개념 정리부터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걷는 세금, 이것이 결국에는 조세입니다. 전근대 사회의 조세라고 하면 결국에는 전세, 공납, 역, 이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양란을 기준으로 해서 조선 전기와 후기의 조세제도를 지금부터 한번 비교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전기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 세금을 걷는 기준을 한번 정해요. 바로 토지와 관련된 거였는데요.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이라고 합니다. 즉, 전분 6등법은요. 토지가 얼마나 비옥한가를 기준으로 했고요. 연분 9등법은 올해가 풍년이냐 혹은 흉년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걸 기준으로 세금을 거둘 때 고려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비옥하고 올해가 흉년인지 토지가 비옥하지도 않고 올해가 흉년인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세금을 매겼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걷는 양을 보면요. 토지 1결당 4두에서 최대 40두까지 정해놓고 걷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선생님, 토지 한결, 토지 1결이라고 할 때 그거의 크기는 얼마나 돼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럼 1결은 얼만큼이냐? 기록을 뒤져보니까요. 늘 똑같았던 건 아닌데 조선 전기에는요. 보통 9,800제곱미터 정도가 1결의 넓이였고요. 인조 때는 10,000제곱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다가 대한제국 때쯤 되면요. 그냥 10,000제곱미터를 1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 정도 넓이의 4두에서 20두였구나. 이 정도가 세금이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요. 전쟁을 치렀잖아요. 이 양란 이후에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게다가 토지는 얼마나 황폐해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거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조 때가 되면요. 전세를 거둘 때 항상 최저 세율로 걷겠다라고 발표해버려요. 이를 영정법이라고 합니다. 영정법 이후로는요. 토지 비옥하든 말든 풍년, 흉년 상관없이 항상 1결당 4두에서 6두라고 하는 선을 지켜서 걷습니다. 와, 엄청 좋아졌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직히 이거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그쵸. 땅을 가지고 있는 이 토지 주인들에게는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요,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소작료가 조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영정법만 만들어진다고 해서 딱히 혜택은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부가세를 걷어요. 운송비가 어쩌고 수수료가 어쩌고 보충분이 어쩌고 하다 보니까 실제 농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전세는 조선 후기에 영정법으로 바뀌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요. 공납이라고 하는 종류의 조세제도가 있습니다. 공납은 아주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해드리자면 바로 집집마다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특산물을 현물로 바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라에서 전복 바쳐라 그럼 전복 바치는 거고요. 무슨 버섯을 바쳐라 라고 하면 그걸 바치는 겁니다. 기준은 뭐고요? 집집마다입니다.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힘들어했던 게 바로 이 공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공납은 현물로 바치다 보니까요.
운반 과정에서 부서지기도 하고 썩기도 해요. 수량을 못 채우기도 하고요. 게다가 우리 동네에서 이게 딱 나는 특산물이면 정말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를 구해다가 납부해야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광해 정말 유명했죠. 게다가 흥행도 했는데 이 영화에 보면요. 이 공납의 폐단에 대해서 왕과 김이 나인으로 나왔던 사월이라는 아이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사월이에게 너 어떻게 궁궐에 왔냐? 라고 광해가 물어요. 그랬더니 사월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버지는 원래 산골짜기에서 농사짓던 사람인데 어느 날 관아에서 공납으로 전복밭이라고 해서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자 왕이 야 산골짜기 사는데 전복을 왜 바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니 전복을 바치라고 해서 그거를 구하려다가 스토리인즉슨 이겁니다. 산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월이 아버지한테 전복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바다에 가서 내가 직접 캐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대신 사다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을 엄청나게 뻥튀기해서 받는 거죠. 이들을 방납업자라고 합니다. 대신 납부해서 오는 이들이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면서 농민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고요.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지고 결국엔 갚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더 농민들의 삶은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선조 때 이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발 이거 현물로 걷지 말고 특산물로 걷지 말고 그냥 쌀로 좀 걷으면 안 될까요? 라고 건의를 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시행되지 못했고요. 결국엔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 광해군 때 이 공납의 여러 가지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동법이 시행됩니다. 이 대동법은 무엇이냐? 중요합니다. 더 이상 공납을 집집마다 현물, 즉 특산물로 납부하지 않고요. 집집마다가 기준이 아니라 토지 1결당 토지를 가진 자가 미국 12두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우선 기준이 바뀌죠. 집집마다가 아니라 토지를 가진 자가 내게 되고요. 두 번째, 현물로 전복이니 미역이니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왜?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으로 낸다는 거죠. 와우, 이렇게 법이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장난 아니게 반대가 심한 거죠. 왜요? 토지 가진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주지 않습니까? 지주가 누구예요? 조선을 이끌어가는 지배층인 양반들이 대부분 지주인데 이들이 이 정책 찬성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광해군 때 시행된 대동법이 전국까지 확대되는데 무려 자그마치 100년이 걸린다. 이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건 획기적인 조세 개혁이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이 가진 자가 세금을 내는 너무나 지금의 관점으로 보자면 끄덕일 수 있는 제도였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위험 부담 속에서 오랜 시간 걸려서 시행된 제도였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 대동법 시행으로 나라에서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으로 공납을 수취하다 보니 진짜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은 대신 누군가가 사다가 납품을 해야 되겠죠. 이때 등장한 어용상인이 바로 공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국 팔도에 다니면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요. 특정 물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결국에는 물건을 사러 다니는 그곳에서 화폐를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합니다. 아니 공인이 대량으로 물품을 구매에다가 납품해야 되는데 쌀을 이고지고 다니면서 막 교환하지 않거든요. 이러면서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 발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제도가 바로 대동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역입니다. 역은요, 몸을 생각하시면 돼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역과 군역이 있습니다. 뭔가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걸 요역이라고 하고요. 군대가 바로 군역입니다. 그런데 조선 전기는요. 전쟁이었고 평화로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군역 많은 사람들이 좀 기피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거나 아니면 관리에게 돈을 주어서 알아서 빠지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해요. 조선 후기에는 그래서 아예
이 군역을 대신해서 옥감을 내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의무를 대신 지게 만들었는데요. 영조 때가 되면요. 균역법이라고 해서 이 기준을 한 필, 옥감 한 필로 굉장히 줄여줍니다. 두 필에서 한 필로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땅을 가진 자라던가 부유한 평민층에게 선무공관포라고 해서 걷는다던가 어염세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대신 보충을 하게 됩니다. 군역의 폐단도 심해지니까 영조 때 균역법을 통해서 이제 누구나 군포 한 필만 내면 군대를 면제해 주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경제사의 핵심 중에 하나인 조세제도는요. 시대별로 그 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세금의 종류와 그 다음에 그 변청 과정을 스토리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시험을 볼 때나 공부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조선 전기와 후기의 조세제도 3가지를 각각 변청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국사 JSA 정선아였습니다.